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나는 토토카 형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걷습니다. 토토카 형은 언제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요. 9살인 토토카 형은 휘파람을 썩 잘 분답니다. 나는 5살인데 집안에선 늘 멋대로 행동해서 툭하면 매맞기가 일쑤입니다. 제제, 저 집 어떠니? 응, 좋아. 우리 여기로 이사 와? 아빠가 일자리를 잃으셔서 우리는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난 글을 읽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글을 읽게 됐는지 말해달라고 했지만 나도 모릅니다. 나에겐 막내 동생 루이스가 있고 루이스를 가장 많이 돌보는 건 글로리아 누나예요. 엄마와 다 함께 이사갈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 망고나무가 있었는데 글로리아 누나는 자기 나무라고 했습니다. 토토카 형도 타마린드 나무를 차지했어요. 나는 뒤뜰에서 라임 오렌지 나무를 찾았어요. 크리스마스 날 저녁은 생각하기도 싫답니다. 모두들 말없이 식사만 했어요. 아빠는 빵만 맛보았을 뿐 면도도 안 하고 저녁 미사에도 안 갔어요. 진디니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큰아버지에게 집으로 가자고 했지요. 난 엄마가 몰래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온 집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가난한 아빠의 아들이라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돌리는데 아빠의 슬리퍼가 보였어요. 아빠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어쩌면 아빠가 날 용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구두통을 들쳐서 검은 구두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근처 가게에 가서 손님을 찾았습니다. 코키뉴 아저씨의 구두를 닦고 500헤이스짜리 지폐를 받은 나는 기운이 났지만 어느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던 부인이 불쌍하다고 말하면서 아들을 통해 내 주머니에 500헤이스를 넣어줬죠. 난 아빠를 위해 담배를 사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는 나를 안아주었고 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나는 라임 오렌지 나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부터 넌 민기뉴야. 만나서 기뻐? 내가 민기뉴를 아주 사랑할 때는 슈루르카라고 불렀고 나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나이를 속이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파임 선생님은 나에게 점심시간에 과자를 사 먹으라고 돈을 준 사람입니다. 난 감사해서 선생님께 꽃을 갖다 드렸는데 다른 집 정원에서 훔친 꽃이라서 선생님에게 훈계를 들었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리오발도라는 아저씨와 함께 악보를 팔러 다니며 별별 것을 다 구경했지요. 우렁차면서도 아름다운 아저씨의 목소리에 처녀와 멋쟁이들은 너도 나도 달려와 악보를 사갔어요. 그러면서도 난 항상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와 대화를 했지요. 나는 포르투갈 아저씨랑 친구가 되었고 그는 나를 자동차에 태워줬는데 기분이 끝내주게 좋았습니다. 포르투가, 저는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니까요. 단디라 누나가 저녁상을 차리고 밥을 빨리 먹으라고 했지만 나는 종이 풍선을 만드느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는 옷장에서 가죽 허리띠를 꺼내 나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난 등을 돌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매를 맞는 아픔보다 분노가 더 끌어올랐지요. 내가 누나에게 소리 지르며 대들자 토토 형이 달려와 나를 때렸어요. 글로리아 누나는 형을 밀쳐내고 잔디라 누나의 따귀를 때렸지요. 나는 눈도 못 뜨고 간신히 숨만 헐떡거렸어요. 아픈 나머지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포르투가가 보고 싶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 갈색 얼굴, 언제나 빳빳한 와이셔츠 칼라. 심하게 맞은 나를 남들이 알까봐 가족들은 학교에 못 가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와 나, 루이스와 함께 있었는데 나는 아빠를 기쁘게 해줄 생각에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발가벗은 여자가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건 발가벗은 여자. 아빠가 고함을 쳤지요. 제제! 그 노래는 누구한테 배웠니? 아빠는 내 따귀를 때렸어요. 노래를 계속 불렀고 아빠는 계속 내 따귀를 때렸습니다.
아빠는 정말 나를 죽일 것만 같았는데 그때 나를 구해준 사람 역시 글로리아 누나였습니다. 엄마,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내 종이 풍선처럼 됐어야 해. 누구나 태어나는 건 운명이란다. 너도 마찬가지야. 넌 단지 장난이 좀 심할 뿐이야. 난 꼬박 일주일을 알아 누웠습니다. 아마 포르투갈은 나를 기다렸을 거예요. 나는 빵집에서 포르투갈을 만났고 내 안부를 묻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포르투갈과 드라이브를 하며 사실대로 얘기했고 포르투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를 못 구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것도요. 어린 꼬마가 어른들의 고통까지 이해하다니 놀랍구나. 너 같은 아이는 정말 처음 본단다.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포르투갈과 낚시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포르투갈가 씻고 밥을 먹자고 했는데 나는 멍투성이인 내 몸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을 보게 된 포르투갈의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포르투갈, 오랫동안 생각했는데요. 당신은 딸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 아빠한테 나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되고 싶니? 아빠는 돈이 없어서 분명히 나를 팔 거예요. 포르투갈은 눈물만 흘릴 뿐 말없이 나를 안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민기뉴에게 포르투갈과 나누었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알레이슈 공장에 취직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길을 넓히기로 했는데 우리 집을 허물고 그곳에 길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라임 오렌지 나무도 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지각을 한 제로니무가 허둥지둥 들어와서 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포르투갈 아저씨의 차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실을 빠져나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아저씨가 죽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었고 엄마는 내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고통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죽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프고 야유어갔습니다. 어느 날 글로리아 누나가 환한 얼굴로 민기뉴 나무에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꽃은 민기뉴와 내가 작별 인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빠는 공장 지배인이 됐고 이제는 고통이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젠 상관없어요, 아빠. 난 벌써 잘라버렸어요. 내 마음속에서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잘린 지 일주일도 넘었어요. 그리운 포르투갈. 오랜 세월이 흘러 저는 48살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이따금은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유리구슬과 사진을 나누어 줍니다. 저는 제가 베푸는 사랑에 행복을 느낍니다. 어린 시절 저는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 하나요? 라고 물었는데 가슴 시리게 그리운 포르투갈.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고통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안녕히.